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사업, 이 제동이 또 걸렸습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제동이 걸렸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이유로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천 차장. 네. 자, 일단 끼익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일단 서울 그 역사 그 위에 이제 고가도로 위에다 이제 공원을 만든다는 구상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서울 역사가 사적 제 28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인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근데 그 서울역에서 그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거기에 이제 계단을 만들고 그 공원을 조성하는 그 와중이 그 가건물을 이제 건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리고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이 서울 역사를 어떤 조경을 방해한다. 아, 그렇군요. 문화재를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. 그래서 문화재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출석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요 문제가 있다. 재검토해라.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. 아, 문화재위원회에서?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여기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사업에 뭐 딴지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지금 고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역사 그 앞에다가 가건물도 설치해놨고 이것저것 공사가 이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거는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뭘 지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해서 못 짓게 아예 추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. 보강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재보호법의 법적인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. 이 문화재 사적 근처에 어떤 현상을 변경하거나 감정적인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승인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미숙하게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승인이 이루어졌을 텐데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되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것을 그 보강해서 제출한다고 하거든요. 만약에 처음부터 보강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사업 자체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?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이 미비한 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승인이 되고 교통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행이 돼서 그 행정적인 보완 절차들이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. 예, 박성훈 논설위원. 네. 주민들도 저기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박원순 시장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좀 서울에도 뉴욕에 있는 어떤 그런 멋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.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.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? 뭐 시장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이라든지 또 실제로 저런 부분이 어떤 주변에 많은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 심의에서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. 다시 심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난 상태인데 그 박 시장이 이 부분을 다소 조금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다. 급하다? 왜냐하면 원래 2011년에 처음 시장 선거, 보궐선거 될 때는 기존의 청계천이라든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많은 건설, 토목 이런 것들을 이른바 구시대적인 토건 행정이다.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지난해 그 서울시장 재선되면서는 뭔가 본인은 뭐 서울시 부채도 줄이고 많은 소프트하게 많은 부분 업적을 이뤘다고 많이 자랑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국민들에게 역시 임기 끝나면 다음번 대선,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을 생각하더라도 뭔가 좀 뚜렷하게 내세울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보면 이건 그렇습니다. 박원순 표다 이런 게 좀 떠올라야 되는데 박원순 브랜드로 딱 내세울 만한 눈에 보이는. 근데 이런 유혹에 자칫 잘못 가다가는 어떤 나중에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토건을 남긴다면 오히려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그 큰 가도에도 어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정교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원순 시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 거기서 예산 이 문제 때문에 참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는데요.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서울의 경우에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1인당 예산액이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. 재정적 여력은 너무나 없고
또 중앙정부가 일을 하다 보면 현실성이 없는 한 이런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.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님한테 우리가 노력해서 한 1,000억 원 따왔다 그랬더니 우리는 한 10조 따왔다 그러더라고요.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박상원 선생님, 죄송합니다. 네. 예. 계속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. 예. 자,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다른 데보다 없다 이 얘기죠? 네. 예. 저도 사실 오늘 저 뉴스를 보고서 조금 서울시 쪽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왜 박 시장이 저런 호소를 하는가 따져보면 상당히 오랜 연원이 있습니다.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, 사실 노무현 정부 시대 때부터 해서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가 어떤 서울시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넉넉하지 않느냐. 예.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이라 해서 국고에서 많이 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는 그 보통교부금 지원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가 많이 확대됐는데 이 복지에 대한 부담 비율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는 니들은 좀 많으니까 좀 많이 부담해라.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떤 기획을 갖고서 야심차게 말하자면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. 이런 것을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사실 호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서울시가 야당이다, 여당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데 너무 단기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. 같은 서울시와 지방시도 간에 또 국고와 서울시 간에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전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토론과 검토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지출 부문에서 개혁할 부분이 없는가 지방정부 차원의 지출구조 개혁 이런 것을 먼저 한 상황에서의 어떤 수입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좀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전상철 차장. 물론 이제 야당 시장이잖아요. 본인이 느끼고 있는 아마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뛰고 부탁하고 또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강원도정을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예산 때만 되면요 국회 와서요 거의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고 다닙니다. 그래요. 공무원이나 국회 예결위 의원들한테 정말 강원도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. 이렇게 하면서 올해 뭐 처음으로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냈다고 합니다. 어떤 그런 노력도 해야지만 어떤 예산을 본인이 정작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는가.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전상철 차장이 좋은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. 박원순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